오늘 우리가 수업을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전체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블로그로 삶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제가 블로그로 삶을 바꿨죠. 제 얘기를 조금 드릴 거고요. 매 차시마다 블로그로 정말 삶이 바뀐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오늘의 키워드는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오늘 수업 다 듣고 누가 물어보겠죠. 오전에 뭐 했어? 아, 나 블로그 수업 들었어. 아, 거기서 뭐라고 해?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가 됐대.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럼 디지털 노마드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는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오늘 변천사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블로그의 주제, 그 다음에 제작 실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변천사 준비를 한번 해볼 거고요. 블로그 기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특히 블로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글쓰기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원칙 알려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 도전하는 의미에서 1일 1포스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3주차가 되면은요, 이제 디자인도 중요해요. 블로그를 딱 들어갔는데 글씨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글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블로그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들어오는 분들이 아, 여기 좀 정비된 블로그네? 이런 느낌을 가질까 해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나 위젯 스킨 등 블로그를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특히 3차 시에는요, 나를 자세히 소개하는 프로필을 작성할 건데요.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4번째는 블로그는 연결이다 해서 블로그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실제로 블로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해도 좋고 체험단 혹은 스마트 스토어, 저처럼 강의 혹은 심지어는 블로그에는 글을 모아서 출판까지 해서 작가로 데뷔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정보와 함께 역시 블로그 제작, 포스팅이 들어갑니다. 매 시간 이론과 그 다음에 실습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잘 들어오셨죠? 오늘 첫날은 블로그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네,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강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장을 뽑아요. 다시요. 만약에 제가 오늘 원데이트 강의다 그러면 원데이트 강의에 맞는 문구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문구로 수업을 계속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몇 번 만난다? 4번 만나죠. 그러면 4번을 만날 때 한 가지 핵심 문구를 가져갑니다. 근데 위에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질문력. 네, 힘입니다. 질문력. 그래서 4주 동안 우리를 이끌어줄 문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저한테 소리는 안 들리죠? 왜냐면 제가 음소거 했으니까.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내서 한번 이 문장을 2번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자, 준비하시고 읽어보는 겁니다. 준비, 시작. 내가 던지는 질문이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한 번 더. 이젠 제가 안 읽고요. 여러분이 혼자서 읽으시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와우.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질문이래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내 인생의 크기가 사이즈가 좀 달라질까요? 찌질하게 안 살고 조금 화끈하게 멋지게 크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요즘 뭐 소확행이 유행이라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고요? 애니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딱 뜨시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눈을 뜨면 이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던지는 질문이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질문을 나한테 던져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단체 톡방 있잖아요, 쌤들. 단체 톡방에다가 몇 시에 일어나세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궁금하네요.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만약에 일어나시는 시간이 뭐 새벽 2시 뭐 이 정도는 아니고요. 새벽 4시 이후라고 한다면 굿모닝을 한번 외쳐주시고요. 일어나셨을 때 굿모닝 외쳐주시고요. 나한테 던지는 질문 한 가지씩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단체 톡방에.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의 사이즈를 보면서 저도 좀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그게 약속입니다. 아침 일어나면 단체 톡방에 굿모닝 외쳐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나한테 던진 질문을 올려주신다. 재미있겠죠? 재미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던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겁니다. 왜 이 수업을 선택하셔서 참여하셨습니까? 명확한 Y인데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어제 좀 좋아하는 어떤 아나운서가 강연하는 걸 좀 들었어요. 강사다 보니까 취미도 강의를 듣는 겁니다. 듣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랑스로 입양을 간 한 한국인이 있었대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성공해도 엄마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찾으려고. 근데 드디어 엄마를 찾았답니다. 근데 이분은 프랑스에서 자라서 프랑스어만 하고 불어만 하고 엄마는 무슨 말만 할까요? 한국말만 하겠죠.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속마음을 좀 털어놓으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한 분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한국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또 이 어머님도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둘 중에 한 분 누가 언어를 더 빨리 마스터했을까요? 참고로 이 어머님은 70세가 넘은 노모고요. 참고로 이 프랑스로 입양된 이분은 굉장히 40대 네, 그 분야에서 성공한 PD세요. 프랑스에서 성공한 PD예요. PD.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어머니입니다. 네, 엄마는 너무나 이 딸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연세에 프랑스어를 말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전공해서 그 불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그 말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냐? 사람을 바꾸게 하는 힘은 어디 있다? 명확한 why. 명확한 why.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저희가 2주차부터 매일 포스팅, 일 포스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네, 명확한 why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why를 찾기 전에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why란 어떤 답을 찾으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맞지요? 네. 처음부터 확 잡는 사람은 없어요. why에 대한 대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습관부터 잡는 거예요. 습관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그냥 갖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블로그에 로그인해서 나도 모르게 사진 한 장 올리고 나도 모르게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 1포스팅을 하는데 블로거가 되기로 선언을 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나는 왜 블로그를 하지? 블로그는 내 인생의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할 만큼 그렇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가? 플러스 내가 이제 블로그 쓰는 게 습관이 됐네. 내가 이제 인스타 하는 게 습관이 됐네. 나의 습관은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내 인생을 체인지해 줄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블로그 쓰는 습관을 좀 잘 더 가다듬어야겠네. 이렇게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어떤 말 드렸죠? 정리할게요. 아침마다 눈 뜨면 나한테 질문을 던진다. 블로그를 하면서 또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나의 명확한 why. 또 하나는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는가.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 제 블로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캡처받은 건데 실제로 제 블로그를 좀 뺐다 가볼게요. 저도 궁금했어요. 나는 왜 블로그를 했지? 나는 정말 왜 블로그를 했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글, 제 블로그에 한 6천여 개 글이 떠 있거든요. 근데 제 맨 밑에 가봤더니 이게 날짜가 보이세요, 여러분? 작게 보이지만 제가 그 뭐죠? 제 사진이 이렇게 있어서 잘 안 보이는구나. 한번 네, 제 얼굴이 밑에 있네요, 그죠? 보면은 9월 18일, 2007년도 9월 18일에 첫 번째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이 무슨 글이죠, 여러분? 비공개 글. 그 다음에 이날은 그냥 날짜만 쓰고 제목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공개 글, 제가 쓴 글이죠. 2007년도 요거는 9월 19일, 그 다음 날 썼네요. 습관화가 됐나 봐요. 윤경쌤네 방문, 비가 무진장 옴. 윤경쌤은 현재 어디더라 이 친구가? 네, 캐나다로 이민 간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2007년에 이렇게 이 친구랑 놀았는데 그 다음에 또 비공개로 저의 무슨 일기 같은 거를 좀 적어 놓은 건데 다 뭐로 돼 있죠, 여러분? 다 비공개로 돼 있죠. 네, 저의 첫 출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비공개 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 강연을 꽤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블로그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글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블로그를 한번 공개해 봐 드릴게요.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 블로그예요. 핑크핑크 하지요? 네, 얼마 전에 좀 바꿨고요. 쭉 가보면 네, 저희 중3 딸이 있는데 제니 양입니다. 네, 그 제니 양의 글이 696개. 제가 저희 큰딸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블로그를 어떻게 봐야 되나 보세요. 참고로 이거는 PC 버전입니다. 블로그 PC 버전입니다. 30줄을 보는 거예요. 30줄. 그러면 글 관리를 이렇게 30줄을 볼 수 있게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의 첫 포스팅을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있군요.
네, 여기 돼 있는 거 2007년 9월 18일 비공개. 짜자잔 공개하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연우, 저희 큰딸 이름이다. 이때는 조금 잘 몰라서 이렇게 실명을 썼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실명을 쓸 때 나이 이름은 오픈해도 되는데요. 가족의 이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비공개로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저는 포스팅할 때 저희 큰딸은 제니, 둘째 딸은 애니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땐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비공개글. 연우와 트러블이 있었다. 2007년도면은요. 저희 딸이 2005년도생이기 때문에 3살이에요. 여기서 연우란 아이는 저희 딸 큰아이는 3살입니다. 트러블이 있었다. 잠시 미쳤던 듯 잠자는 연우를 보면서 애고 한숨이 나왔다. 이러지 말자 다짐을 한다.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오케이? 네, 이렇게 부끄럽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요거 또 비공개글. 남편에게 자는 연우 맡기고 아셈으로 갔다. 아셈은 아셈터 말하는 겁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힘든 회의가 진행되었다. 어머, 완전 회의를 빡세게 했나요? 전날 새벽 5시까지 해당 자료를 찾는 바람에 몸은 천근만근. 다행히도 회의는 잘 끝나고 이제 일단 개천절 미팅만 잘하면 될 듯하다. 부디 이 수학 원고가 빨리 끝나길 빈다. 아, 네, 기억나네요. 이 당시 제가 부산교육청에서 그때 이멀전 교육이라고 했나요? 이때 아마 대통령이 이명박이었을걸요? 네. 그래서 이멀전 교육 한다고 하면서 수학 교과서를 영어로 바꾼 영어로 된 수학 교과서를 만드는 그 작업에 제가 참여해 있었어요. 회의 끝나고 왔더니 남편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김밥도 사다가 김치국 하고 챙겨주고 2시간 자전거 운동하고 오더니 아까는 꼭 안아주면서 조금 더 고생하라고 말을 해주더라. 이쁜 신랑, 여보야 사랑해. 돈 많이 못 벌어도 조금만 고생하는 하라는 그 말로 난 충분히 행복해요. 네, 제가 이렇게 일기 아닌 얘기를 블로그에 적었네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시작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사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진 없어요. 그냥 또 뭐만 있어? 영상 있어요? 영상도 없어요. 보기에 가독성 있어요? 가독성도 없어요. 막 제목도 없는 거 있어요. 하지만 날짜가 남죠. 날짜가 남고 내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일기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첫 번째 블로그 포스팅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까지는 저의 흑역사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전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왜 이 강의를 선택하셨지? 이렇게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4주 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만날 거니까 좀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제가 여러분들을 코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진로 코칭, 강사 코칭, 강의 코칭, 코칭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 블로그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블로그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첫 번째, 우리 단체 톡방 있잖아요. 지금 초빙 때 오신 나도 강사나 엄마표 영어 프로젝트 분들은 각각 그 톡방에 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죠? 우리 광진구에 블로그 같이 수업하시는 17분의 선생님들은 우리 단체 톡방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다 하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줌에다가 채팅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채팅이 사라져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이렇게 카카오톡에다가 채팅을 남기면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줌으로 수업할 때도 되도록이면 채팅을 줌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톡방을 활용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주셔야 되는 인포메이션 정보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이름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오현주, 두 번째 하는 일. 저 과거에는 강사였고요. 지금은 강의 컨텐츠 연구에서 강사를 키우는 일을 해요. 그렇게 2번 번호 매겨서 쓰시고요. 세 번째 참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블로그로 인생이 역전됐거든요. 역전? 네, 맞아요. 네, 10년 동안 평범한 아줌마였다가 요즘 되게 조금 잘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든 이유가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참여하셨어요? 참여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주시고요. 4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꼭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 네, 그거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요즘 저를 미소 짓게 하는 것? 그건 뭘까요? 제가 최근에 그 카카오뱅크에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만기가 돼서 적금이 제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액수를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게 4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톡방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가냐면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신 분은요. 네, 나가기를 누르지 마시고요.
나가기를 누르지 마시고 다시 눌러야 되니까 이렇게 화면 아래 네모 버튼 누르시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방에다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방에다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현재 하는 일 그리고 과거에 혹시 했던 일 중에 저한테 정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남겨보시고 세 번째는 참여하는 이유 네 번째는 미소 짓게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네. 막 시키고 그러지 않으니까 편하게 편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